자, 이제 독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안내를 소개해드리면 1주부터는 유아교육론에 관련된 순서로 진행이 될 거예요. 1주부터. 그래서 가급적이면 첫째 주는 사상가, 두 번째는 발달 이론, 세 번째는 놀이 이론, 4주차 부모 교육, 5주차 평가, 6주차 누리과정이죠. 신체, 운동, 건강. 7주차 사회관계. 8주차 예술경영. 좀 순서 바뀌고 그 다음에 9주차 의사소통. 그 다음에 10주차 자연탐구. 계획은 현재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5주차는 부모교육 먼저 해주고 바탕으로 이해됐죠? 다음에 누리과정 측면에 기출 분석을 통한 이제 서술형 문제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방식은 우선은 첫 주차는 연습 문제를 제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외워와야 되고 다음 주에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내가 변형해서 서술형 문제를 또 줄 거야. 이제 눈치챘지. 그래서 그 패턴에 관해서 완벽히 익숙하도록 제시를 해줄 테니까 일단은 이 내용을 내 것으로 숙지한 다음에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강의 계획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잘 따라오시고 어쨌든 간에 합격시켜 줄 테니까 딴 거 없어. 왜 안 하냐 말이야. 해. 제발 부탁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나눠준 자료가 난 다 아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설명이 더 중요한 거야. 설명이. 자, 보도록 하자. 자, 1번 문제 출발하자.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다 난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자. 기억의 니은에 따르면 철인왕 육성. 그럼 철인왕에 미치죠. 철인왕. 철인왕은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그렇지. 어디 갔지? 오케이. 즉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철인 생각하면 누가 생각해야 돼? 철인 정치 누구야? 플라톤이지. 플라톤. 그래서 플라톤은 무엇을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제시됐던 기본적으로 지행 합의를 강조하면서 스승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됐죠? 스승이 죽었잖아.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그런 측면을 따라다녔죠. 그렇게 이제 따라다녔는데 플라톤이 어떻게 됐어요? 스승의 그것이 너무 아파갖고 이제는 국가가 제대로 된 틀에 의해서 살아야겠다. 그 철인 정치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좀 관념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데아를 강조하죠. 이데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현실론을 좀 강조했다면 플라톤의 이런 이데아 측면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도 플라톤의 관념을 굉장히 중시했었어요. 자, 철인왕의 육성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했냐? 이제 이런 걸 공부해야 돼.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1번 무슨 단련? 신체 단련과 덕성 함양. 그 다음에 산술야. 자, 그런 것을 무슨 교육이라 해? 기초 교육이었다. 무슨 교육? 기초 교육.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체 단련은 또 누구도 생각해야 돼? 로크도 생각나야지. 건강한 신체에 뭐가 깃든다?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로크도 플라톤의 생각들,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 이게 연결되는 거야. 그 다음에 덕성과 3H를 강조했죠. 페스탈로츠가. 그래서 지덕체, 그런 거 다 연결되고. 산술기하 어디서 나옵니까? 페스탈로츠의 직관의 ABC도 나오고 프라벨에서도 음물 작업에 나오는 거지. 이해됐나? 그러니까 이 사상가의 생각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걸 머릿속에 가져주고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론에는 그렇죠. 큰 틀 국가론. 그래서 모든 교육을 국가에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거죠. 그래서 유아교육 개론 시간에 설명을 한 거예요. 빨리빨리 이론 수업 들어.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관장했다. 강장하죠. 기초교육을. 그 다음 2년간의 무슨 교육? 뭘까? 20세부터는 10년간의 무슨 교육? 5년간의 무슨 교육? 행정실무술을 강조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년간에는 신체 및 군사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20세부터 10년간은 수학을 가르쳐서 수학. 그러니까 수학이 쉬운 거 어려운 거? 어려운 거야. 20살부터 수학을 배웠댔잖아. 5년간은 우리가 변증법을 배웠다. 뭐야? 논리학을 얘기해요. 논리학. 이걸 변증 논리학을 해서 확장시킨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되는 거지. 자, 뭔가 보자. 2번. 기억은 인간의 영혼은 무엇에 좋아? 신체적 힘의 총화로서. 신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혼도 신체 없으면 당연히 없는 거죠. 귀신인 거죠? 맞지? 교육은 참된 윤리적 생활을 가능했다. 요게 나왔네. 윤리적, 도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생각에는 아까 여러분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나야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아자스비라고 했죠. 자연, 그 다음에 습관, 이성. 강조했죠. 생각하면서 정치적 문제와 관련돼서 본성과 그 다음에 우리가 습관, 이성이 함께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추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스승이 너무 관념론을 제시하니까 우리가 따지면 현실론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할지도 사실은 알아야 되고, 아리스토텔레스 교육의 3요소를 벌써 아자스비, 자연, 습관, 이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루소에도 영향을 줘서 루자 인사가 되는 거죠. 루소 기억나시죠? 이걸 준 이유가 이걸 막 외우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하나 꼬집어 보는 걸 강조하. 그럼 여기서 신체적 힘의 총화는 신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강한 신체가 뭐하게 된다? 건강한 정신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크가 표절했다. 뭐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된다. 맞죠? 이게 이제 답을 일부러 준 이유가 공부하라 준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자. 일단 보자. 가는 대표적인 저서 어디에서 자, 인간의 본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있어.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너무 관념적인 측면이 있고 너무 합리론이죠. 그 다음에 너무 경험론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로크는 이것 두 가지를 합쳐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인간 오성론을 이해하게 된 거죠. 로크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과학적으로 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선설 성화설 이렇게 했듯이 쉽게 말하면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런데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로크가. 그래서 그의 기본 가점 이게 이제 힌트가 되겠다. 인간의 본성이 출생될 때는 백지와 같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옆에 메모를 해주세요. 로크가 말하는 인간의 본성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떡합니까? 출생 때는 백지와 같다. 출생 때는 백지와 같다. 출생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타블로 라사 하얀 백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무슨 색을 입히냐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수동적으로 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알았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로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과의 그런 신사 양성을 강조했었던 것도 다 그런 측면이 있어. 그러니까 로크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얀 백지와 같이 태어나는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점점 변화되고 또 타락되고 뭐 그런 측면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그다음 자, 나는 자연주의 사상으로 인간의 재능과 독창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악설을 부정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제가 개론 시간에 다 들었으니까 자, 설명을 해보도록 하자. 자연주의란 놈입니다. 자연주의. 자연주의를 우리는 이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객관적 자연주의와 무슨 자연주의? 주관적 자연주의로 나눴다. 이론 시간에 다 한 거야. 그래서 미리 인강을 준 게 뭐냐면 이걸 다 공부해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알았어. 빨빨 좀 들어. 알았지? 자, 객관적 자연이라는 것과 주관적 자연이라는 자.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차이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메니우스는 기본적으로 자연을 객관적으로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그 객관적 자연을 보여서 무슨 도해를 제시했죠? 세계 도해라는 전집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기본적 맥락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메니우스의 이러한 세계 도해가 자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박물관에 갈 수 없고 또 동물들 접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코메니우스는 이제 제시가 한 거죠. 그래서 코메니우스는 실물 교육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 측면들이 자연을 보는 객관성을 이야기한다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나무가 있다 가정합시다.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철수가 봐도 이 나무, 영희가 봐도 이 나무는 나무인 거야. 그게 객관적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현상, 세상을 보는 눈은 누구나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런데 이제 후대에 가서 주관적 자연주의 대표로 루소와 그 다음에 페스탈로치, 그 다음에 뭐 포라벨 등 이렇게들 나눠지죠. 루소는 원시적 자연주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페스탈로치는 사회문화적 자연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메니우스의 자연에 대한 강조가 이제 루소에 와서는 어떤 생각을 받게 되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 내적인 측면을 크게 강조합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루소가 성선설을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무엇은 본성은 착하게 태어났는데 주변에 자라나면서 쉽게 말하면 어떤 환경적 요인에서 악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 이런 걸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소가 무슨 얘기를 했죠? 어디로 돌아가라? 에밀이라는 저서에서 제일 많이 단어가 뭡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자연이 왜 틀리냐면 에밀의 저서들 읽어보면 1권에서 5권 있죠. 저서를 읽다 보면요 이런 사용이 있어. 요때 그 쓰이는 단어의 자연의 의미와 요때의 의미가 다 달라. 주관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루소가 말하는 자연주의를 보는 건 철수가 보는 나무는 슬퍼. 그때는 나무가 슬픈 거야. 영희가 바라는 나무는 어때? 기뻐. 그거는 그렇지. 자, 똑같은 사물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적인 심성에 의해서 다르다는 거지. 그걸 뭐라 그래? 주관적 자유. 이거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바탕으로 돼서 아까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을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과학의 변화가 사실은 객관성을 강조하는 거였지만 철학이 이렇게 많이 흘러돼 있고 요즘은 또 AI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참 쉬워 어려워? 어려운 거죠. 객관적이지도 않고 주관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과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게 뭐냐 이렇게 하니까 친구 편에 서서 남들이 보는 시각에 맞춰서 하면 누구는 힘들어? 나는 힘들어. 그런데 주관적. 쇼펜하우가 그 얘기를 했죠. 뭡니까? 나만 편하면 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돼. 요즘에 책 베스트셀러잖아요. 남의 눈치를 보지 마라. 그러면 물어볼게. 여러분도 공부할 때는 아이고 자신감 있게 혀를 지금 깨물었어요. 아파 죽겠는데. 그 수업 듣는데 펜스쌤통이다 그러지 지금. 근데 쇼펜하우가 뭡니까? 검색해보세요. 최근에 굉장히 저도 읽어봤었는데 진짜 요즘에 맞는 저서다. 그래서 쇼펜하우의 그 쉽게 말하면 철학이 후대 솔제니친이지 그다음 굉장히 인정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염세주의 되는지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봤는데 멋지더라고요. 뭐냐? 우리가 자아가 있잖아. 프로이드의 자아가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 자아라는 것은 외적 자아로 되죠. 내적 자아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내적 자아하고 외적 자아가 거리가 클수록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 친구 있잖아. 친구들하고 모였는데 한 번은 내가 밥을 사야 된다는 지갑에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더치페이 하면 되지. 근데 우리 문화는 안 그렇잖아. 내가 한번 내. 또 그 다음에 어디 갔는데 회의를 하는데 다들 발언을 잘해. 근데 난 아무 말도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이렇게 있네? 주눅들 필요 없어. 여러분 일단은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듯이 주관적인 삶을 살아. 무슨 삶? 주관적인 삶. 아마도 애들러가 얘기하는 개인 심리학이 100%는 아니겠지만 쇼펜하우의 어떤 사상이 녹아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 심리학 부분이지만. 그러니 사상가들은 이 자연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측면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 때 설명드렸지만 전체적인 고대, 중세, 근대 큰 흐름 뭐합니까? 고대 땐 자연이었고 그 다음에 중세 땐 신이었고 그 다음에 근대여서 인간이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자연, 신, 인간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뭐랄까 인간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영화 제일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연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내가 장자도 그랬어. 내가 가지면 못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뭐만 있으면 이렇게 위대한 자연인데 뭘 더 가지려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집에 얼마나 불필요한 물건이 많은지. 그리고 또 사. 그리고 얼마 안 쓰고 또 버려. 물론 중고나라 팔기도 하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번 정도 스몰 라이프도 나오죠. 또 억지로 넘어갈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맥락 속에서 제시되는 어떤 혁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이나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도 자신을 좀 변화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을 좀 내시고 어쨌든 간에 자기 삶을 위한 걸 초점 맞죠. 루소도 그 얘기했는데 뭐 기본적으로 그래서 루소는 주관적 자연주의를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원시적 자연주의에서 루소가 고상한 야인이라는 표현을 썼죠.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시적 자연을 쓴 거고 페스탈로치는 사회 문화적으로 필요한 쉽게 말하면 인간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연주의의 그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물론 우리가 철학의 여러 가지 맥락 실존주의, 실증주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연주의라는 것은 크게 객관적과 주관적 나누는데 그 속에 그러면 숨은 뜻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봐봐. 내가 설명한 취지가 뭡니까? 문제를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문 하나하나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자연주의 사상가로 인간의 무엇과 재능과 인간의 무엇과 독창성의 회복을 강조하고 뭘 부정해? 성악설을 부정하며 자 보자. 인간의 무엇과 재능과 독창성 회복을 강조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나 인간의 독창성을 무시했느냐 이거지.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아시죠? 프랑스 대혁명에서 단두돼서 저기 됐죠. 백성들을 굶어 죽는데 어떡합니까? 자기는 사치야 뭐 그런 걸 해갖고 기본적으로 그래갖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에서 루소는 우리가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혁명에, 근데 이것도 사실은 로쿠의 영향이 크다는 거. 로쿠 다음에 루소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은 성선설하다. 성선설만 오지 마시고, 자, 그러면 물어보자. 성선설을 설명해라. 그럼 뭘 써야 돼? 인간의 무엇한다? 재능과 독창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강조하죠. 인간의 본성을. 그걸 쓸 수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대표적 저서는 에밀과 사회계약론. 그래서 이 사회계약론은 혁명에 관련된 것. 사실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맥락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보자. 다는 뭡니까? 인지학의 창시야. 인지학이 뭐냐? 인지학. 자, 발도르프를 생각하시죠. 슈타이너 박사의 인지학.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커그니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쉽게 말하면 지혜를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발도르프는 못합니까? 죽은 사람들을 다 뭐 했어? 저기 인터뷰를 했더니 죽을 때 8월화점 한순간에 싹 지나갔는데 자기 삶. 그렇게 해서 인간은 탄생의 존재. 그래서 불교에서 윤회설처럼 이런 게 다시 보인다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하죠. 사실은. 그래서 발도르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전 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익숙해. 전생에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인간 발달에 대해 무슨 용어 써? 탄생이라는 용어 써. 무슨 용어? 탄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탄생.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워야 돼. 이제 발도르프 또 나올 때 됐어요. 지금 누리과정의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 발도르프 교육도 많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 레주엠을 바탕에 알아두셔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지는 기본적으로 몇 단계? 3단계. 그래서 인간은 의지, 머리죠? 의지가 있어야 돼. 사람이 강한 의지가 있어요. 그다음 뭘까? 디귿. 그다음 사고와 발달. 인간은 의지에서 어디로? 감정에서 사고 발달을 거친다. 그래서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본능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이 되고 thinking 그렇게 된다. 잘했어. 기본적으로 기억의 교육 이념은 지덕체를 강조한다. 자, 밑줄 쳐. 지덕체 좋아요를 누르니까 3H에서 페스탈로치죠. 페스탈로치. 그래서 페스탈로치는 뭘 강조하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가정교육을 중시하게 되죠. 생활 공동체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스탈로치의 그런 생각들이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페스탈로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공원에 가서 유리조각 줍고 그래서 교육학의 아버지다라는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런 맥락이 됐죠. 어쨌든 간에 그 페스탈로치의 생각이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는 하늘과 같아서 참 서글프게 요즘은 들리는 노래가 됐어요. 자, 교육의 내용을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수형어야 숫자 형태 언어를 강조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제시된 측면에서 형태는 기하학을 얘기하는 거야. 기하. 알겠죠? 수 다 연관적인. 그래서 직관의 ABC라는 저서로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의 방법을 뭐지? 언어 사고로 했다. 뭐가 있을까? 뭐 고민을 해보도록 고민하고 접근해 봐야죠. 자, 페스탈로치는 자 직관과 언어와 사고로 제시했다. 직관과 언어와 사고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 직관은 용어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페스탈로치는 뭘 강조했냐면 노동도 강조했어요. 노동을. 그러니까 텃밭을 가꾸는 것 같고 학교에 도움을 주고 이런 걸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한다는 것은 절대 자랑이 되지 않아. 적당한 노동이 필요해.
그래서 집에서 청소도 좀 하고, 알겠죠? 책상 정리도 하고, 그래 주셔야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직관을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직관이 큰 의미를 담는 거는 이겁니다. 자, 보도록 하자. 코메니우스는 어떤 감각을 통해서 직관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 사고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센스를 얘기하죠. 오감각이죠. 오감각. 직관은 퍼셉션이라 영어로 퍼셉션. 영어로 지각이죠. 지각. 그러니까 그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판단하는 거죠. 쉽게 그러자면 이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측면에서 히어링이 있어. 듣기가 있다. 듣기. 히어링. 그런데 이게 감각이라면 지각이라고 하면 리스닝이야. 주의 집중해서 듣는다 이 뜻이야. 예를 들자. 그러니까 똑같은 사회적 현상과 자연을 보더라도 그냥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자연을 코메니우스는 어떻게 합니까? 수동적이랄까. 수동적. 감각에 치우쳐 수동적. 반면에 누구는요? 아이고, 선이 또 꼬였구만. 반면에 누구는 자 카메라 이쪽 보세요. 자 카메라 페스탈로치는 여기에 들어오는 어떤 감각들을 판단하는 이성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성이. 그러니까 수동적이야 능동적이야. 능동성을 좀 페스탈로치는 강조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이 17세기에서 제시된 측면과 18세기에 제시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페스탈로치 3H를 강조하는데 실은 우리가 이제 지덕체라고 얘기하죠. 헤드, 그 다음에 핸드, 하트. 영어로 하트라고 그러죠. 여기는 핸드. 어떻게 보면 이 지육론, 체육론, 덕육론 이런 걸 강조하는 로쿠에서 따왔다고도 볼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된다고? 조화롭게 연결이 된다. 조화롭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어울려야 되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새마을운동에서 4H라는 걸 제시했었어. 4H. 참 우습죠? 그런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시된 측면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겠다. 자, 보도록 하자. 지덕체로 조화 올리다. 교육에는 수형 언어, 교육의 방법을 무엇합니까? 감정, 직관, 언어, 사고. 자, 다시 한번. 페스탈로체의 교육 방법을 쓰시오. 어떻게 쓸 수 있을 때? 직관, 언어, 사고. 몰랐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야? 거리가 있는 두 개의 사물을 연결한 것이고.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는데 거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건 뭐지? 아이들이 관심을 갖잖아. 예를 들어서 뭐 세발 자전거가 있다 가정합시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 사이의 중간에 역할하는 게 뭡니까? 흥미가 있어야 돼요. 흥미.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합격하려면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흥미가 있어도 없어야 돼. 있어야 돼. 2000년도 문제부터 보기는 너무 어려워. 알겠지.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가 제시된 측면에서 지금 형태의 시험 문제로 2012년 정도, 2023년, 그다음에 2011년도, 그다음에 지금 벌써 엄청 그 연도수가 쌓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요했던 것은 지금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시면 그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다 프린트해. 요건 언제 나왔네? 몰라. 기출문제집이 있죠. 그건 필요 없어. 여러분 손으로 직접 오려서 붙여서 해야 돼. 자, 이거 흥미를 얘기하는 거고, 노력이나 의무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자, 이게 큰 의미죠. 노력과 의무, work, 일과 반대되는 개념. 흥미죠, 흥미, 놀이. 자아와 사람과 사물의 활동성, 유동성, 동일성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야? 자아와 사물의 활동적, 유동적, 동일성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떠한 사물을 인식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것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인식폭이 커지겠지. 더 흥미로웠을 때 더 관심을 갖게 되겠지. 그 얘기야. 그래서 자와 사물의 활동적, 유동적 동일성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 사람과 재료, 다음 행위와 결과 사이의 거리감을 없애준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하고 재료 사이에 쉽게 말하면 독립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다면 그 거리를 좁힌다. 그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인식하지 않았을 때 큰 의미가 없는 거지. 다음에 행위와 결과 사이에 아주 쉽죠? 어떤 행위를 해야 결과가 나타나죠. 이거 하면 누가 생각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리적 지식이 생각해내야지. 맞죠? 그래서 물리적 지식 개념에도 행위 결과 시험에 나왔었죠. 가르치고. 그러면 그 행위를 할 때 흥미를 갖고 했을 때 그 무엇도 달라집니까? 결과도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잘했어. 자, 근데 이거 수업 듣는 거는 그냥 설명을 해주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뭐야? 다음 주는 주관식으로 바꾼다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야 돼. 싫어? 해. 알았지? 인간을 수치로 평가하는 걸 거부했어. 그러니까 정량화하지 않고. 외국어를 1학년 때부터 할 때 가르친다. 1학년 때부터. 모든 학생이 학년 이후 전일 진급하며 졸업 때까지 동일교사가 담임을 맡은 건 동일. 무엇일까? 주요 과목은 한 과목씩 매일 2시간씩 3주 수업.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을 수업할 경우는 에포크 수업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노력 중심이 하는 것. 누구 같아요? 여러분들 슈타이너야. 발도르프 교육을 얘기해요. 발도르프. 알겠죠? 이건 이제 동양에 대한 거죠. 효도를 무엇합니까? 강조하며. 부모죠. 이게 왜 부모죠? 이게 잘못됐네. 부모로서의 위치와 권위는 중시하고 있으나 아동에 대해서는 명확히 바뀌자. 단지 성경의 말로서 소아라는 의미를 쌓았다. 효도로 강조해서가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될 것 같아요? 자 불교와 관련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인과 대한 사상이다. 자 한번 찾아보고 자 누구나 깨달음에 들어서 아동은 축소된 성인이고 성인은 보면 순수한 아동의 노련된 이상나는 인간 형성과 중요한 영역을 가졌다. 뭐지? 자, 뭐 고민해봐. 울며 칭얼다니 하는도 태아도 이거는 단서를 준수했다. 자, 우리가 뭘 얘기하면 인내천 사상을 강조, 동학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로부터 열매하는 아동간을 바탕으로 인간은 하나 되지 아이가 태아. 이거는 뭐 소파 방정서의 바탕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아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학의 그 상해와 토파방정은 무엇이냐? 자, 어린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린이의 인격 존중을 하죠. 그래서 아동의 권리의 측면에 바탕이 된 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두셔야 돼요. 자, 보니까 아하, 성인의 대전 소아라는 건 바로 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나 깨달음을 가졌다. 불교를 얘기하는 거죠. 남유합답. 그 다음에 천도교. 우리가 칭얼된 아이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육으로 기독교를 전파 선교했어. 1914 이화 유치원 상설됐죠. 다 선교사 브라운리는 기독교 처음으로 프라벨의 교육 원리를 제시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갖고 있는 측면 유치원 교육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자. 기억은 유아는 주변 환경의 모든 것에 동그라서 흥미를 가지고
집중하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니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몬테소리를 얘기하겠죠. 유아기는 무엇이 왕성해 났다. 민감이고. 유아는 스스로 힘에서. 그래서 자동교육, 민감기, 흡수정신 이거 기억해 놔야 됩니다. 몬테소리 알겠죠? 유아의 자기교육을 우리가 수정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몬테소리 흡수정신이죠. 흡수정신을 갖고 있고 유아기는 흡수정신이 왕성해 나타나는 묘하다. 어떤 걸 막 이렇게 지식을 막 빨아들여 그렇다는 거죠. 유아는 스스로 힘에서 자동교육을 이룬 거죠. 자동교육을 얘기하면 자동교육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유아는 자기 환경을 못한다고 준비된 환경이다. 이건 뭐 뭐라고 그럴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틀리면 절대 안 된다. 다시 보자. 그러니까 몬테소리 여사는 기본적으로 정신 쉽게 말하면 장애 아동에 있는 그 발달을 성인 아동에도 연결시킨 거. 또 프라베라 뭐 몬테소리 여사는 많은 공부를 한 거죠. 주변 환경의 모든 걸 흥미를 가져 집중하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뭘 갖고 있다? 흡수 정신. 유아는 그러니까 루소도 흥미를 강조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어떤 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집중할 수 있는 정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눈빛이 맑잖아. 그래서 그런 집중력, 흡수 정신이 민감 그 흡수 정신이 초점 맞춘 시기가 있다 그 얘기죠. 유아는 스스로 힘에 의해서 뭘 이룬다? 내가 어떠한 것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그걸 무슨 교육? 자기 스스로 교육? 자동 교육이라 이런 설명을 했던 것이죠. 자동 교육. 유아의 자기 교육은 무슨 환경을 통해서 준비된 환경을 필요로 한다. 무슨 환경? 준비된 환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거 뭐야? 기억의 교육 목적이 뭐야? 인간의 하여금 내면의 존재는 뭘 깨닫게 해주면 좋겠까? 자, 인간의 무엇을 깨닫게 하면 좋을까? 어린 시기의 창조 신성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활동, 놀이와 작업이었다. 프라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내면의 속에 있는 신성을 깨닫게 하는 측면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프라벨. 그리고 킨더가르텐 우리가 프라벨 그래서 유치원이라는 걸 제시하죠. 유치원 어린이의 정원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온갖 식물을 어울려져 자라듯이 자연스럽고 성장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래서 이제 뭐 프라벨은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모든 이론의 총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배웠지만 복습이 되겠지. 고대 땐 자연에 초점 맞췄어.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나오죠. 중세 때는 신중심. 그래서 악법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악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 때는 기본적으로 뭐 죽음의 시대라고도 얘기하죠. 근대 때는 이제 르네상스가 제시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제시된 측면에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메니우스가 나오고 실학주의가 실학주의가 되는 거죠. 실용적인 측면. 근데 이런 코메니우스와 제시된 코메니우스도 신학자였죠. 신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 제시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감각주의, 우리가 자연주의라도 하죠. 그래서 이제 루소가 나오죠. 루소. 자연에 초점 맞춰가지고 루소.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된 점에서 후기 실학주의라고도 얘기했어요. 페스탈로잖아. 인본주의라고 하죠. 페스탈로치. 그래서 인간을 강조하게 된 거다.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것을 집대해석한 사람이 누굽니까? 프라벨이죠. 신과 자연과 무엇을? 인간을 하나의 합일체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성을 강조했죠. 그래서 프라벨의 제1인물이 뭡니까? 통일의 법칙이죠.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프라벨은 모든 사물에 깃들어 만유재신론을 강조하면서 음물과 무엇을 작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뭐가 깃들어있다? 신이 깃들어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의 프라벨의 사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활동 원리를 강조하고, 그런 측면에서 프라벨이 갖고 있는 원대한 그런 교육의 계획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인간으로 하여금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물에는 다 신성이 깃들어 있는 거죠. 이러한 신성은 자기 활동, 스스로 하는 것, 또 놀임이 작업으로 표현한다. 놀임 작업.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교육관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유치원, 킨더가르텐.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어린이 정원이다. 우리는 인간을 만들든 시민을 만든 어느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 왜냐하면 양자를 못한다고 동시에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일까? 시민이 나왔죠. 고상한 야인. 그러니까 올바른 시민을 만드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제대로 된 사람,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상한 야인이라는 얘기를 하죠. 루소가. 그래서 아동에게 형성된 습관은 어떤 습관도 물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강조한 게 루자 인사라죠. 루자 인사. 자, 그래서 이거는 루소 얘기입니다. 루소 얘기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대표적 저서는 에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에밀 당연히 자연을 강조했죠. 뭐 조선시대 얘기니까 어렵지 않겠죠? 조금 어렵겠지만 조선시대 아동용 교육교재 문자학습사에서 중서가 편찬하고 이런 건 처음 보죠? 소학은 사서 중에 하나인 거 누가 편찬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답을 보기 전에 한번 탐구를 해야 돼. 유학 및 우리나라와 중국 역사를 담고 있고 이것은 초학자 입장에서 유학 인문서로 이가 편찬했다. 이항 이유는 들어봤는데 그렇죠? 아주 의문이죠. 근데 조선시대 측면의 문제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접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 보도록 하죠. 천자문. 문자학습사 천자문은 중사가 편찬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주의가 소학은 주의. 우리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동몽선습 중국 역사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경몽요교이래. 뭐라 한다? 유학인문서 못한다고 우리가 경몽 이런 건 굳이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한번 외워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내봤어요. 다음 교육은 자연적 발달 순서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그렇죠? 순서의 원리 따라서 아동에게는 서적을 통한 지적 교육보다 체험을 통한 신체적 교육이 더 중요하다. 누굴까?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 측면을 강조해 회학에 물들이지 않고 초기 교육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길 바란다. 또 초기는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 실무에다 무슨 거? 감각 경험을. 또 실물 교육 강조할까 누가 생각했어? 호메니우스도 생각될 수 있어. 참 어려워 단서가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제시된 측면에서 루소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 루소 알겠죠? 좀 어려웠죠. 자 다시 한번 교육은 자연적 발달, 그러니까 자연성을 강조하는 거죠. 단계되고 아동에게는 서적을 통한 지적 교육보다 체험을 중요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소는 모든 그 교과서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라빈슨 크루소의 저서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회학 악에 물들지 않도록 초기 교육은 어디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바랍니다.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바랍니다. 그랬고 감각 교육도 루소 때도 나왔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노작 개념도 루소 때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무엇일까? 이런 질문 나중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 고맙다. 자, 이건 뭡니까? 자인간입니까? 자자 빼봐야죠. 인간이 선량하고 도덕적으로 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어. 아, 루자 인사죠, 루자 인사. 그래서 루자 자연, 그 다음에 루자 아니 아자습이죠, 아자습. 아리스토텔레스 자연, 습관, 이성이다. 얘기를 했어요. 자연은 습관을 통해 통제되거나 소용없게 되며 보다 좋거나 보다 나쁜 성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연은 습관을 통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이성이나 그런 측면들의 내용들이 다 연결되는 것이 다 이성이 굉장히 중요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플라톤 때 관념론이 강조하고 싶던 뭐냐면 이데아를 강조했죠. 어떤 그 이상적 국가를 가는 걸 강조하는데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플라톤은 너무 지나치게 관념적이니까 이성적인 어떤 행동적, 쉽게 말하면 현실적인 것이 가미에 들어서 이성이라는 걸 제시한 거죠. 자, 보자. 이성은 모든 경우에 힘이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듣는 사람의 무엇입니까? 영혼이 나를 통해 습관을 통해 고귀하게 기뻐하고 미리 준비됨을 힘을 발휘한다.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지금 설명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교육의 3요소를 교육의 목적을 행복을 봤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연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습관이 있어. 그래서 본능이 선으로 태어났는데 습관이 점점 악하게 변해. 그럼 요 중간에서 다리 역할이 뭐가 해준다? 이성이 해준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브릿지 역할, 중재자 역할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자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소는 루자 인사, 인간 사물이죠. 인간의 사물을 보고 자연과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관점이 바뀌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 교육의 3요소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핸드폰 만지죠? 기기하죠? 사물의 이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밖에서 자전거도 타고 그 다음에 산책도 하고 캠핑도 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을 성장해가는 어떤 본성, 발달의 변화를 주는 큰 요소다. 본성,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스파르타의 그 다음에 아테네 시대도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을 어떻게 우리가 자주우지하에 따라서 우리가 군인도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노동자도 키울 수 있고 이렇게 나오죠. 철인정치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런 본성이 그러니까 성선, 성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선하게 키울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악하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측면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 맥락 속에서. 그런 측면의 접근을 갈 수가 있는데 루소는 인간이 성선설로 키워야 된다. 성선설을 강조하는데 뭐냐면 그 이면에 악하다는 게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으니까 깐 거죠. 그래서 중세 때는 성악설을 강조했잖아요. 그런 성악설에 대해 반해서도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인성 본성은 사람 본성은 착하다 이렇게 강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기 보면 자연은 빠지지 않죠.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지금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요. 알아두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더 보는데 정치학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
성품적인 덕은 자연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성품적 도덕은 자연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본성이죠. 그래서 자연 본성이라고 그래요. 본성. 다른 말로 우리는 성품적인 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갖췄을 뿐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의 본성, 우리 몸 자체는 단순히 도덕적인 거를 받아들일 있을 뿐이지 그것을 형성시켜주는 것은 뭐가 형성시켜주는 뜻이야? 습관이 성품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보자. 우리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내가 OT 때도 강조를 드렸어. 그러니까 독한 습관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그게 뭐냐면 규칙적으로 해나가는 자신의 변화에 꼭 올인해야 돼. 이 저서는 니코마코스라는 윤리학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얘기했잖아. 어떤 습관을 갖는다는 것이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시험지 한번 예를 들어서 내볼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습관을 설명하시오. 그럼 뭐라고 쓸까? 자, 성품적 덕을 형성하게 해주는 것.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꾸로. 성품적 형성을 형성해 해주는 것. 알겠나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기억은 나는 지혜와 관해서는 아무것도 잉태한 게 없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일세. 누구지? 나는 영혼과 정신의 생산이라는 사건을 결코 경험해 본 적 없네. 누굴까? 단서가 안 잡히네. 사상가. 그러나 내가 대화를 나눴던 사람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으나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믿죠? 신의 도움을 받아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네. 그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배운 바가 전혀 없이 오직 자신으로부터 많은 아름다운 걸 발견했고 그것을 확고히 관측하는 명확한 사실 아니에요. 보편적 진리의 교육 방법에 니은을 짓다. 조금 어렵죠? 이게 뭐지? 기본적으로 자,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는 거야. 소크라테스. 너무 어렵네, 소크라테스가. 자, 봐봐. 힌트가 있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일세. 이게 힌트 있죠. 어떤 무지의 자각을 얘기하는 거죠. 무지의 자각. 맞지? 그 무지의 자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자각에 대한 걸 하게 되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나는 지혜, 위즈덤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잉태한 것은 난 지었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무의식에 쉽게 말하면 무지하다는 거, 무지. 나는 영혼과 정신의 생산이라는 사건을 결코 경험해 본 적, 나는 영혼이나 정신의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없네. 나는 영혼과 정신의 생산이란 사건을 결코 경험해 본 적이 없네. 영혼과 정신의 생산이란 사건을 결코 경험해 본 적이 없네. 자,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의 생산물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을 자꾸 물어보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런데 점점 대화를 해 나가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의지의 자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우리가 문답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배운 것이 오직 자신으로부터 많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문답법을 통해서 그것을 확고히 가르친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자, 문답법이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자. 이거 뭡니까? 기억의 교육 목적은 인간의 내면의 존재, 뭘 깨닫게 합니까? 신성을 깨닫게 하는 거죠. 교육 목적은 신성한 삶을 충실하게 하는 데 표현했다. 어떻게 한다고? 신성한 삶을 충실히 표현한다. 신성한 삶을 충실히 표현했다. 즉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원만하게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신성을 강조한다. 뭘 강조한다? 신성을 강조한다. 누구죠? 프라벨이죠. 또한 미래를 예측하고 의무와 특권을 인식하며 인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의 세상을 만든다. 자, 보자. 프라벨이 이러했어요. 미래를 예측하고 의무와 특권을 인식하며 인류의 개선에 인간의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 인간의 세상. 이런 얼마나 멋져. 미래를 예측하고 의무와 특권을 인식하며 인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의 세상을 만들어냈다. 무슨 세상? 인간의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 인간의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 멋져. 진짜. 그렇죠? 다시 한번. 몰랐죠? 이런 내용들을 그냥 음물과 작업 그런 것만 외웠죠. 다시 한번 보자. 미래를 예측하고 프라벨이 그런 얘기한 거야. 의무와 특권을 인식하고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고 인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 그 세상이죠.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인간의 세상을. 이게 프라벨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 교육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는 거네. 이러한 목적에 도달한 인간은 자연과 신과 조화를 인간은 루트인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프라벨은 인간에 대한 변화를 관심을 갖게 된 거야. 그런데 인간의 내면은 뭐가 깃들어 있다? 신성이 깃들어 있는데 그러한 인간의 신성을 깃들기 위해서는 신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못합니까? 자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 그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체가 됐을 때 진정한 인간이 된다. 이 뜻이지. 그래서 통일의 원리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원시적으로 유치한 상태에서 벗어나 누구를? 자신을 의식하며. 자, 자칫 잘못하면 루소도 생각이 나네. 그렇죠? 원시적 그런 어떤 측면에서 자, 원시적으로 유치한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을 이제 의식하며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인 인간이죠. 신적 통일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왜 프라벨이 이것을 강조하게 된다면 인간이 돼야 되는데 좀 더 이성적 인간이 돼야 되겠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지. 강조. 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성이란 단어가 나왔고 맞죠? 그 다음에 로크데도 인간 오성론이 나오고 맞지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우리가 자연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측면에서 이성적으로 가는 걸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원시인이라 가정하죠. 원시인이라. 그러니까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쉽게 말하면 먹고 싶을 때 먹고 막 그런 어떤 원시적인 본능이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어떤 도덕적 인간으로 가야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인간을 동등한 신의 위치, 자연의 위치를 또 이렇게 제시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지?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 잘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이성이란 단어도 많이 써. 자연이란 단어도 많이 써. 근데 이 이성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원시적인 어떤 본능에 따르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어떤 인간성을 갖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을 이성이다. 이렇게. 너 이성 있어? 너 수업 듣는데 제대로 안 듣고 있지. 너 이성 있어? 이성 있게 행동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뭐 어떤 선에서 넘지 않는 도덕적 인간을 이야기한다. 이제 알았어? 그래서 로크는 인간 오성론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감각과 그 다음에
thinking, 사고를 합쳐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제일 어려워.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너는 이성에 충실하냐? 어디에 충실하냐? 본능에 충실. 이러면 이해가 쉽겠죠? 너는 본능에 충실한 야만인이야. 얘는 이성에 충실하고 좀 더 사력 있고 뭐 예를 들자. 그럼 훨씬 이해가 됐죠. 쉽게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모든 사상가들이 관심이 가졌던 건 뭐냐면 과학적이고 쉽게 말하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합리성. 이 합리성에 초점을 많이 맞춘 걸 뭐냐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루소 때도 왜 프랑스 대혁명이 이러는 거. 마리 왕 때 루이 14세의 왕비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사치를 한 게죠. 그래서 그 제시대 측면에서 베르사유 궁전도 있고 국민은 배고파 죽는데. 그래서 우리가 레미제라블 보셨죠? 거기 때도 프랑스 대혁명이 나오죠. 뭐 등등.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합리성과 무엇합니까? 비합리성으로 세상이 대비되고 있었다는 거죠.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죠. 뭐 지나가다 무조건 사람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스토킹하고 참 이게 뭐랄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루소가 얘기한 자연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본성을 합리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개인적 형량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형량. 무조건 잘못되면 이렇게 형량을 좀 높여서 도덕적인 거에 위배되면 형량을 좀 높여서 그렇지? 여러분도 공감하죠? 그 다음에 뭐 치명적 단어 안 쓰더라도 잘못 살인하면 당연히 사형시켜야지. 알겠죠? 원시적이고 유치한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을 이제 이해가 돼 묻고 신적인 통일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뭡니까? 비합리적이면 뭐라고? 비합리적이면 왜 이래? 비합리적이면 뭐라면? 비합리적이면 세상이 다 어떻게 됐어? 다 이제 날뛰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너무 비합리적인 것들 너무 많죠? 더 설명하지 않겠어요. 어린 시기에 창조적인 뭐 내가 이 얘기까지 안 하고 싶은데 솔직히 따지면 지금 교육부에도 검사가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어린 시기에 창조적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창조적인 무엇은 자기 활동, 놀이 및 작업을 통해 표현을 가하는 데 성장한다. 무엇일까? 어린이의 창조적인 그 기본적인 신성은, 그러니까 놀이도 신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놀이도 어린 시기의 신성은 자기 활동, 놀이미 작업으로 표현하는데 성장을 한다. 그는 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을 창설해 프라베라. 이를 뭐했다? 유치원이라 했다. 킨더가르텐이죠. 그렇죠? 유치원은 어린이의 정화량을 뜻하며 온갖 식물이 어우러져 자랐지. 어린이들이 이곳에 자유롭게 자성들을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그 지금 제기될 수 있는 통합이 있죠, 맞죠? 그런 측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추진은 하고 있지만 졸속적인 게 될 것이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게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뭔지 알죠, 여러분 속마음들? 자, 오직 딱딱하면 이렇게 했어. 자, 무슨 기초표현이 나타나 무슨 표현? 뭐야 이게? 만물에는 하나의 영원한 법칙이 깃들어 있다. 신성이 깃들어 있다. 만유? 제신론이네. 그렇죠? 작용하고 지배다.
그 법칙에 근저는 모든 걸 작용했다. 그 자체 뚜렷하게 하고 정성하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자의 변화다. 그래서 프라벨의 만유 제신론 신성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 교육에 있는 저서죠. 인간 교육.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영혼의 통일에 기초를 둔, 자, 이 통일은 곧 신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고 그것도 인간도 신의 산물이다. 그 뜻이지. 어? 그러면 인간도 신처럼 쉽게 말하면 야만적이지 않고 합리적이고 그래야 된다. 그 뜻이에요. 물론 신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죠? 토라벨은 신은 만물의 유일한 근원이며 이제 만물 단어 외워두세요. 만물 중에 존재했으며 만물을 소생시켜 또 만유제신론이죠. 그러니까 범신론 있고 만유제신론 있고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뭐래? 만유제신론이라. 만물은 신 가운데 또 신에 의해 존재하며 신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고 또 거기에 그 본질을 간직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아니 뭐 신의 모든 걸 초점 맞추냐 이건 너무하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설명했던 측면에 인간이 이성적이냐 본능적이냐 어디로 키울 걸 초점 어떤 측면에 이성적 측면으로 인간을 성장시켜야겠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신이란 단어를 쓰는 거냐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아버지도 목사였고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대단한 거는 신과 자연과 인간을 통합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알겠죠? 신은 만물 중에 존재함과 동시에 신은 만물 중에 존재함과 동시에 만물은 신 가운데 존재하는 있다는 프라 맞죠? 모든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물에 존재하고 그 만물은 또 신 가운데에서도 또 존재하는 거예요. 봐봐. 자연도 다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신은 만물에 존재하고 동시에 만물은 신의 현자다. 프라벨 입장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그런 단순한 범신론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다고? 만유제신론이라고 부른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단순한 신이 깃들었다는 넘어서 크리스토교적주의 입장을 갖고 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측면에서 단순히 신에 의해서 지배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시된 사물에도 다 개인적, 주관적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프라벨에게 있어서는 신은 어떤 사물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고 맞죠? 신은 어떤 사물을 창조 게다가 만물을 창조해가는 바빌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만물은 신에 의해 창조되면서 어떤 사물인가를 창조 발전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변화가 된다. 그 뜻이죠. 이 경우 신성은 만물에 내재하고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수동적인 어떤 범신론이라 본다면 만유제는 능동적이다. 그래서 인간 발달 측면을 강조했다는 거죠. 유기체적 발달. 만물의 힘의 법칙으로부터 만물을 형성하는 힘이며 만물의 자를 형성한 만물의 내계와 외경이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신과 자연과 그런 측면에 보니까 수동적인 게 아니라는 걸 좀 깨닫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또 기업교육은 예를 들어 공리주의 내지는 실용주의 입장에서 직업에 직업 직접적 준비다. 냄새가 나네. 두의를 얘기하는 것과 아닐까? 자, 그래서 실물 교육이까. 자, 그러나 페스탈러처에 대해서 기억은 자, 작업에 대한 준비, 직접 준비되는 건 아니고, 노작이구나. 직관과 독자적 관련을 갖고 있는 인간 형성을 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프라벨에서 더욱더 이 노작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어떤 목적 수단으로 보이지 않았다. 노작이죠. 그래서 노작은 인간의 본질적 신성을 펼치자 목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노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음물과 작업이 들어가죠. 그의 노작은 그의 인간의 생명을 창조 자발적이다. 프라벨 그랬죠. 내적인 것을 밖으로 한다는 형이상학적 기본 사항에 입고한다. 그러니까
내적 갈등의 외적 표현이다. 그 노작이 필요하다. 인간 자신을 진짜게 인식하게 되면 자기 자를 밖으로 표현하지 안 됐다. 노작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프라벨의 기본적인 노작 교육은 인간 자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페스탈루스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노인분들도 많은 여러분 봤죠? 끊임없이입니다. 인간이 생명의 움직임은 생과 동시에 시작돼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그 생명의 과정은 프라벨에서 노작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노작. 노작 교육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죠. 즉 인간의 본질, 즉 신성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목적을 한다. 그러니까 놀이 자체도 수동적이면 우리가 놀이와 일의 그 차이점입니까? 놀이는 능동적인데 일은 수동적이잖아. 마치 그러한 일천 측면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통한 재미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알겠죠? 자, 음물의 형태와 자료는 자, 어린이의 통찰할 기능 우주의 법칙에 따라 프라벨이죠. 음물이 의도하는 아동 발달 조기에 의해 결정해서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물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해야 될 거 뭐냐면 기본적으로 음물과 작업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음물부터 10음물 그 다음에 뭐 1작업에서 그 작업 그 여러 가지 10작업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음물에서는 입체해서 점선면을 갖고 그 다음에 거꾸로 작업되고 그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20번까지만 해보자 일단. 1890년 두이는 일부 학부의 지원에 소규모 초등학교 대학에서 두이스쿨이라고 그랬죠. 유명한 것이 바로 무엇으로서 흔히 두이스쿨로 불렀다. 실험학교죠. 실험학교. 두이스쿨은 대학 원조 약간 그 후원자 증원 지원에 찔려나겠다. 이 학교에서 얻은 경험은 그 뒤에 여러 저작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자, 그래서 두이의 실험학교.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이는 그 여기에 제시되는 그 실험학교에서 다른 걸 하지 않았어. 아이들 가르치는데 상호작용을 더 많이 강조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주에는 여기까지 또 앞으로 문제들을 주관식화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설명했듯이 서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꼭 공부해 오시고 이제 문제 많습니다. 달달달 외우시고 내가 보는 핵심 지문을 읽어달라는 거. 어쨌든 여러분들 꼭 열심히 하셔서 합격시킬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따라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